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어이없는 상황에 하루 종일 기분 잡쳤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비난을 퍼붓든 아예 타격감 제로의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냥 피식 웃어넘기고 최악의 혼돈 속에서도 나 혼자 유유히 평온을 즐기는 정신적 절대강자의 경지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냐고요? 놀랍게도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에겐 이게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완전히 리부팅해버릴 스토아 철학의 핵심 무기 하나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장착하기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주인이 될 겁니다. 가장 끝내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얻으려고 동굴에 들어가거나 몇 년씩 돌을 닦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건 딱 3가지.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작은 결심,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의지. 그게 전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내면을 지켜낼 최강의 방패를 만드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인생 치트키, 바로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끝판왕 에픽테토스가 이걸 딱 2마디로 정리했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모든 지혜는 이 둘을 칼같이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빡치게 만드는 그 모든 분노, 그거 어디서 오는 걸까요? 10중 8구,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혼자 애쓰다가 터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타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당연히 착하고 공정하고 내 마음 같을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현실은요? 시궁창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딱 2가지뿐이라고요. 바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반응.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세요. 저 인간은 대체 왜 저래? 라는 생각에서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요. 이 스위치를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겁니다. 더 이상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대신 모든 상황의 의미와 결말을 내 손으로 직접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거죠. 이 문장 가슴에 못처럼 박아두세요. 내 마음의 평화는 100% 내 책임이다. 자, 이렇게 뼈대는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에 살을 붙여야죠. 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일이 상처받고 열받는 그 지긋지긋한 습관을 박살낼 구체적인 기술,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그 기술의 핵심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애초에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양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런 주문을 걸었습니다. 명심해라. 오늘 내가 만날 인간들은 분명 참견하기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뒤통수 치는 놈들일 것이다. 이게 세상을 비관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비관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백신이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멀쩡할 수 있도록 미리 항체를 만들어두는 거죠. 누군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나를 세우고 시비를 건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99.9%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내면의 쓰레기, 오래된 상처, 지독한 열등감, 주체 못할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데나 당신에게 투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감정 쓰레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인간 쓰레기통이 되기를 멈추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그 지긋지긋한 착각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거죠. 이제 당신은 그들이 일으키는 감정의 폭풍우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어리석은 참여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아, 저 인간 안에서 저런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군 하고 분석하는 냉철한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남의 혼돈이 당신의 혼돈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자, 이제 관점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한번 해부해보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 정신적 폐기물일까요? 자, 이제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질러서 진짜로 해결된 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꼬이고 관계가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던 기억밖에 없지 않나요?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진단했죠. 분노가 폭발하는 그 찰나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권력의 착각에 잠시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서 깨고 나면 남는 건 더 엉망이 된 상황과 씁쓸한 뒷맛뿐이죠. 우리가 분노를 터뜨린 끝에 얻는 건 시원한 해결이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현타와 이불킥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당신의 뇌리에 이 비상 브레이크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 이 화를 내는 게 이 상황을 0.1%라도 더 좋게 만드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그냥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감정적 낭비, 아니 감정적 자해일 뿐입니다. 이건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죠. 날뛰는 감정의 힘을 파괴가 아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창조의 에너지로 바꿔 쓰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자, 이제 분노가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진단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 광기 어린 질주를 멈춰 세울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전략적으로 멈추는 법입니다. 바로 이 멈춤.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외부에서 날아온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과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비밀이 바로 이 틈의 힘이었죠. 자, 이제 실전 훈련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고 도발할 때 반사적으로 대꾸하지 마세요. 대신 딱 4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가짜는 일 때문에 내 하루 전체를 망칠 가치가 있는가? 이 인간 때문에 내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내던져도 되는가? 놀랍게도 이 질문 하나만으로 99%의 분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니, 그럴 가치 없지라는 답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니까요.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의미부여다. 의미부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이거 전문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살짝 툭 쳤을 뿐인데 저 자식이 날 무시했어.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차가 좀 막힐 뿐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라며 세상을 저주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을 가지고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한 대재앙 시나리오를 혼자 쓰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거지 같은 습관을 버릴 시간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과대 해석의 렌즈를 깨부술 시간이라고요. 결국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무엇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분노, 슬픔, 기쁨, 전부 잠시 당신을 방문했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고 세상을 끝장내고 싶을 만큼 미치게 만드는 그 사건.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도 이 일이 지금처럼 중요할까요? 아마 당신은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곧 먼지처럼 사라질 일 때문에 오늘 단 하루뿐인 나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가치 없다. 이 시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분노라는 감정의 포로에서 벗어나 그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가 됩니다. 더 이상 감정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가볍게 훅 불어 꺼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분노를 멈추고 관점을 바꾸고 시간의 힘을 빌리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분노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계속 부채질하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려 그 연료 공급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당신의 행복을 가장 교묘하게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분노, 그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상처받고 징징대는 자존심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내 말을 무시해? 감히 내가 나를 판단해? 이 모든 건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자, 여기서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 논쟁에서 이겨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깟 논쟁 따위 져주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 순간 남들이 던지는 그 어떤 모욕도 당신의 갑옷을 뚫지 못하는 솜방망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이 경고를 뼈에 새기세요. 남의 평가에 당신 행복의 리모컨을 넘겨주지 마라.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의 정신 수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 헬스장으로 데려갈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정심은 벤치프레스 무게와 같습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kg을 드는 괴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텅 빈 바벨부터 시작하는 거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아침 닥쳐올 어려움을 시뮬레이션하며 정신을 무장했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짜증나는 순간들, 새치기 하는 인간, 시끄럽게 통화하는 빌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 운전자, 이 모든 걸 당신의 성장을 위한 무료 멘탈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욱하고 받아치고 싶은 그 욕구를 딱 한 번 참아낼 때마다 당신의 멘탈 근육에 자극이 한 번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입니다. 당신이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평온함을 선택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 안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의 분노 고속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새로 만든 평온 국도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기본값은 분노가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혼자서 이 쇠질을 계속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 속도를 2배, 3배로 부스트업 시켜줄 가장 중요한 비밀 병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환경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일부러 들어가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폐가 망가지는 걸 아니까요. 그렇다면 감정적 간접 흡연은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이자 당신의 긍정을 질식시키는 인간 미세먼지입니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의 정신도 똑같이 병들어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거의 2000년 전에 이 감정적 격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성 불평분자들과 어울리는 순간 너의 영혼도 그들의 시궁창에 함께 오염된다. 반대로 당신의 성장을 돕는 인간 충전기 같은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다니세요.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기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어깨너머로 배우세요.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평온함 레벨은 올라갑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럼 당신이 직접 당신의 멘탈 보호구역을 만드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 위대한 현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 당신의 24시간 코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나요? 분명 당신 주변에도 이런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 지쳐있는 동료,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당신이 건넨 작은 긍정의 씨앗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예상치 못한 최종 병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의 부조리함을 꿰뚫어보는 유머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의 분노에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웃어넘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낼 때 그 사람과 함께 감정의 진흙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는 신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저 작은 일 하나에 한 인간이 저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구나. 10년 뒤에는 기억도 못할 이 순간을 위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필사적이네. 참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광경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유머입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웃는 조롱이 아니라 상황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관점의 유머입니다. 이 관점 하나만으로 당신을 향한 공격은 비극이 아니라 한편의 부조리극, 즉 블랙 코미디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관객이 될 뿐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분노라는 공을 정색하고 받아주는 대신 당신은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피해버립니다. 그 순간 공격은 힘을 잃고 상대방은 우스워지며 당신은 품위를 지킵니다. 게임은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기고는 가득 찼습니다. 멈춤, 관점 전환, 시간의 렌즈, 에고 내려놓기, 멘탈 훈련, 환경 설정, 그리고 마지막 관점의 유머라는 최종 병기까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당신이 화나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 모두에게 당신이 쓴 각본대로 연기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해야 해.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야만 해. 내 계획은 절대 틀어지면 안 돼. 당신은 이 모든 각본을 혼자 다 써놓고 배우들이 애드립을 할 때마다 미친 듯이 분노하는 피곤한 감독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각본과 현실의 즉흥 연기 사이의 그 격차에서 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연마한 궁극의 예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각본을 찢어버리는 것. 감독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가서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객석에 앉아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연극을 관객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올가매던 모든 기대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이라는 강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강가에 굳건히 서서 모든 흐름을 그저 바라보며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도가 암석을 때려도 등대의 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궁극의 명료함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단 하나의 문장, 당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마지막 행동 원칙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건 궁극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앞으로 분노가 당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게임이 시작됐구나. 드디어 내 멘탈을 레벨업할 기회가 왔구나. 이것은 당신을 위한 시험입니다. 과거처럼 불같이 폭발하는 하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다스리는 곳으로 거듭날 것인가?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의 감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자유라는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진실을 당신의 뼈에 새기십시오. 첫째,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입니다. 둘째, 평화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근육입니다. 셋째, 당신 손에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첫 페이지를 여는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북극성이자 세상의 모든 혼돈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선언문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쟁취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